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내가 밥도 줄였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놈의 뱃살은 그대로고 아침 혈당은 자꾸 오르기만 할까?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몸이 무겁고 약 봉투를 챙기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셨다면 이 이야기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하루 딱 한 잔, 그것도 물에 뭐 하나만 섞어 마시는 것만으로 배가 들어가고 혈당 수치가 내려갔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고 뉴스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작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게 더 놀랍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루틴 단 일주일이면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과정을 직접 보시면 오늘 이 영상 놓쳤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혹시 아침에 뭘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공복에 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국내외 건강 커뮤니티에서 조용히 입소문을 타고 있는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듣고는 다들 고개를 갸웃하지만 막상 해본 분들 중에서는 진짜 몸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바로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민간요법 같기도 하고 한때 유행했던 건강법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 뒤에 나름의 과학적인 설명이 붙기 시작한 거죠.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철수 씨, 올해 환갑을 넘겼습니다. 늘어난 뱃살과 당뇨 전 단계 판정으로 마음고생이 많았던 분이에요. 운동도 하고 밥도 줄였지만 도무지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공복 혈당이 110에서 95로 내려가고 체중도 1kg 이상 빠졌습니다. 물론 소금물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 본인은 이야기합니다. 이걸 시작한 이후로 식욕도 조절되고 몸이 덜 붓고 무엇보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이쯤 되면 진짜 이 소금물 한 잔이라는 게 그저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자, 지금부터는 이 소금물 한 잔 루틴 도대체 왜 효과가 있는 건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맞고 누구에게는 조심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보시죠.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 단순한 소금물 한 잔이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몸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는지 말이죠. 경북 안동에 사는 이정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올해 70이 넘으셨고 평생 장이 안 좋아서 더부룩함에 늘 시달리셨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화장실 가는 것도 스트레스였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은 얘기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 마셔보라는 말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냥 한번 해봤다고 해요. 근데요, 며칠 지나자 아침마다 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느끼셨대요. 아, 내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사실 이건 단순히 느낌이 아닙니다. 소금이라는 건 나트륨입니다. 그리고 이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면 장이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기 쉬워지고 특히 물이 따뜻할수록 그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이 잘 안 움직이는 분들, 아침에 더부룩한 분들에겐 생각보다 꽤 도움이 될 수 있는 루틴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하신 게 있겠죠? 소금물이 혈당에도 영향을 주느냐? 그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소금물 자체가 혈당을 직접 낮추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체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면 혈당이 급격하게 튀는 걸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아침에 그냥 물만 마시면 어지럽다고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수분과 나트륨이 같이 빠져서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어요. 소금물은 이런 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모든 분들에게 이 루틴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이미 음식에서 염분을 많이 드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금물이 더해지면 몸이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먼저 무염 야채 육수를 드셔보세요. 파, 양파, 다시마, 표고버섯 같은 걸 넣고 진하게 끓인 육수를 공복에 따뜻하게 마시는 겁니다. 염분은 거의 없고 미네랄은 풍부하고 장이 편안하게 깨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미지근한 물에 레몬즙을 조금 타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산 성분이 위장을 살짝 자극해서 아침에 몸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금물 한 잔이든 야채 육수든 레몬물이든 그게 나에게 맞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저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를 먼저 알고 천천히 시도해 보는 것. 이게 진짜 건강 루틴의 시작입니다. 소금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침에 뭘 마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는 참 많죠. 어떤 분들은 꿀물을 드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사과 식초물입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김미화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까? 60을 넘긴 이분은 지인의 추천으로 공복에 사과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속이 시원해지고 몸이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정말 좋은가 보다 싶으셨대요.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부터 속이 쓰리고 어지러운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는 간단했죠. 위가 약해진 상태에서 산성 성분이 자극을 줬고 결과적으로 위 점막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좋았던 느낌이 결국은 몸에 해가 되는 길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건강 루틴이라는 건 남에게 좋았다고 해서 나에게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소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겐 살도 빠지고 혈당도 내려가는 루틴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전혀 맞지 않거나 심지어 해가 될 수도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50이 넘고 60을 지나면서 우리 몸은 예전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간도 신장도 위장도 모든 장기가 예민해지고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작은 습관 하나도 신중하게 시작하셔야 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소금물 루틴을 안전하게 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몸 상태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이 높지는 않은지,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기존에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어떤 성분인지 이런 걸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실천 방법입니다. 무조건 매일 하기보다는 처음엔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지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겁니다. 또 하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 기록입니다. 소금물을 마신 날 아침 혈당이나 기분, 체중 변화 이런 걸 간단하게 메모해 두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훨씬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몸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소금물 한 잔, 그저 물에 소금 조금 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잔에 내 몸의 컨디션과 리듬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건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 소금물 한 잔의 원리와 주의할 점, 그리고 실제로 겪은 분들이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루틴만 잘 기억하셔도 뱃살 걱정이나 혈당 스트레스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잠에서 깨면 바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아주 약하게 만든 소금물이나 무염, 야채 육수를 천천히 마셔보세요. 소금은 정말 소량만 넣는 게 중요합니다. 손끝에 살짝 묻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신 뒤엔 바로 뭘 먹지 말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루틴 하나만으로도 장이 깨어나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 동안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아침에 체중을 재보고 공복 혈당이 있다면 간단히 체크하고 기분이나 배 상태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첫날과 비교해 보세요. 몸은 말보다 정확한 기록으로 변화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식단을 무조건 줄이지 말고 바꾸는 겁니다. 아침은 꼭 드시되 흰 빵이나 바나나 같은 걸 줄이고
삶은 달걀이나 고구마처럼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선택해 보세요. 이런 음식이 혈당 조절에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식후 걷기입니다. 밥 먹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집안에서라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딱 15분만 걸어도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수분입니다. 하루에 한두 잔만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셔서 하루에 1리터 반 이상을 마셔보세요. 물만 잘 마셔도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간이 제 역할을 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정리해 드릴 거. 아침 따뜻한 소금물 혹은 육수 일주일 기록 식단 바꾸기 식후 걷기 충분한 수분 섭취 이 5가지만 잘 실천하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해서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물 한 잔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걸 내가 선택했다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전남 여수에 사는 이호철 어르신의 경험으로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이호철 씨는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 공복 혈당 수치가 150을 넘는 진단을 받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다리가 붓고 몸은 무겁고 약 봉투를 챙기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자의 권유로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계기로 식사도 조금씩 바꿨고 식후에 가볍게 걷기 시작했고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무렵 공복 혈당은 115까지 내려갔고 뱃살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 몸이 다시 내 것 같더라고요. 이 한마디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주도권을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몸이 말을 안 듣고 약이 없으면 불안하고 건강을 남에게 맡기게 되죠. 하지만 아닙니다. 단 한 잔의 물도 단 한 번의 걷기도 그걸 선택하는 건 여전히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소금물 한 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닐 줄 알았는데 이걸로 뭔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고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는 것 그게 첫 번째 건강이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실천해 보신 분이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혼자보다는 함께 지켜나갈 때 훨씬 오래 갑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